이번 강의에서는 바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게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인데요. 기본적으로 밀가루, 소금, 이스트, 물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배합입니다. 빵 반죽은 똑같지만 중량이나 형태, 쿠푸스 등의 차이에 따라서 맛과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게트, 바타르, 파리지앵, 뿌띠뱅 등 명칭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바게트 반죽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바질이나 명란, 메이플 등의 맛을 구워진 바게트에 입혀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호두나 크랜베리 등 다양한 재료들을 반죽과 섞어서 새로운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게트 반죽을 만들 때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맛을 내려고 과한 산미를 줄이고 르방과 소량의 이스트를 함께 사용해서 만듭니다. 자, 먼저 재료부터 볼게요. 재료는 가루 T65 두 종류를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바게트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밀가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루에 따라서 빵의 풍미나 식감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T65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르방을 넣고 있는데 저희 르방은 유기농 강력과 물을 동량의 비율로 섞어서 배양해 가면서 만들어요. 르방을 넣으면 깊은 풍미와 무게감이 생겨서 부드러운 향이 나는 바게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또 이 르방만 넣으면 크러스트가 좀 두껍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소량의 이스트를 함께 넣어서 가볍고 좀 먹기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몰트는 효모의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발효를 촉진시켜서 구웠을 때 색과 향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섞어서 바게트 반죽을 시작하겠습니다. 바게트 믹싱을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밀가루와 물을 넣고 저속으로 3분간 믹싱합니다. 그런 후에 7도씨의 도우콘에 넣어서 1시간 이상 오토리즈를 할 건데 오토리즈를 하면 밀가루와 물이 소화되는 동시에 밀가루의 맛과 풍미도 강화됩니다. 오토리즈가 끝나면 본 반죽 믹싱에 들어갈 텐데요. 르방과 이스트를 넣고 저속으로 6분 믹싱해 줍니다. 믹싱을 할 때에는 반죽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반죽 온도가 너무 높으면 지나치게 숙성돼서 밀가루의 풍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믹싱이 끝난 후에 소금을 넣는데 소금은 글루텐의 생성을 방해해서 나중에 넣습니다. 소금을 넣고 중속으로 2분 믹싱해 줍니다. 저희가 저속 6분, 중속 2분으로 믹싱 시간을 정해놨는데요. 믹싱할 때의 시간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고 반죽할 때의 소리나 색, 그리고 반죽의 상태로 판단하는 감이 필요합니다. 믹싱이 완료되면 냉장 숙성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반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온에서 30분 정도 예비 발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7도씨의 냉장고에 18시간 이상 넣어서 저온에서 장시간 천천히 발효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밀의 깊은 맛과 감칠맛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루 동안 저온 숙성한 반죽을 분할을 해 볼게요. 덧가루를 뿌리고 반죽이 통에서 잘 떨어질 수 있게 양 끝을 스크래프로 긁어주세요. 반죽이 조금 진 편이라서 덧가루를 충분히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분할을 할 때는 최대한 적은 횟수로 한 번에 분할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하는 분할이 나중에 성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한 모양으로 최대한 일정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분할한 다음에 가볍게 말아줍니다. 이대로 반죽통에 넣어서 30분 동안 중간 발효를 시켜줄게요. 자, 이제 분할하고 나서 중간 발효까지 된 반죽을 성형을 한번 해볼 텐데요. 보시면 부피가 한 1.2배 정도 늘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조금 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에 달라붙으니까 밀가루를 얇게 뿌려주시고 성형을 할 때는 가스가 너무 빠지지 않게 적당한 힘으로 눌러가면서 접어주는데요. 위에서 한번 접어주시고 돌려서 그래서 조금 큰 가스들은 빼주시고 작은 가스들은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서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어서 마무리 해줍니다.
이제 모양보다는 반죽 상태가 우선이라서 조금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울퉁불퉁 하더라도 무리하게 가스를 빼거나 반죽을 늘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음매가 바닥에 가는 거 확인해서 캔버스 천에 놓아줄게요. 위에서 한번 접고 뒤집어서 다시 한번 접고 골고루 가스 빼준 다음에 2번 말아줍니다. 반죽이 좀 질기 때문에 잘 달라붙어서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반죽이 좀 진 편이라서 잘 달라붙기 때문에 밀가루 충분히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캔버스 천에 넣을 때도 두께를 최대한 일정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접어줍니다. 성형을 하기 전에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랬을 때 일정한 두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접어주고요. 뒤집어서 다시 접어주고 2번 말아줍니다. 그래서 밀어가면서 양손의 힘을 똑같이 줘야지 두께가 일정하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양손 끝에는 힘을 줘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요. 저희 가게 바게트가 좀 끝이 뾰족한 편인데 하나의 빵에서 다양한 식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형을 마친 반죽을 마르지 않게 실리콘 페이퍼로 덮어서 2차 발효를 시킬 건데요. 2차 발효라는 시간은 우리가 30분으로 잡아놨지만 각각 매장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발효가 완료된 반죽을 구워 볼 텐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부피가 훨씬 커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굽기 전에 표면에 밀가루를 뿌려줍니다. 표면에 밀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반죽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쿠프를 냈을 때 딸려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뿌리고요. 밀가루를 뿌린 반죽을 나무판을 이용해서 옮겨 볼게요. 반죽이 오븐에서 열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어느 정도 간격을 넓게 두고 팬닝하는 편이 좋아요. 밀가루를 뿌렸으면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쿠프를 내줄 텐데요. 일자로 칼날을 사선으로 눕혀서 얇게 그어줍니다. 쿠프가 너무 깊으면 오븐에서 빵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어도 예쁘게 부풀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색으로 바게트가 구워져 나왔는데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워진 바게트는 이렇게 자를 때 좀 가볍고 경쾌한 소리가 나요. 단면을 보시면 크고 작은 기포들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삭한 크러스트의 식감과 촉촉한 크럼이 조화로운 아주 매력적인 바게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맛과 풍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재료가 간단한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요. 기온이나 습도 등 매일 변화하는 외적 환경에 맞춰서 항상 반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밀가루나 수분의 비율을 바꾸거나 믹싱을 늘리고 줄여가면서 안정된 빵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죽부터 발효, 성형, 굽기까지 각각의 공정마다 여러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매일매일 경험을 통해서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